안녕하세요. 6500rp입니다. 요즘은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사륜구동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단순히 네 바퀴를 굴리는 거라고 하면 간단하지만 그 원리와 작동 방식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륜구동은 꽤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사륜구동 대중화가 늦어진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UV에 스티커로 붙어있는 사고 파기사는 뭔지, 4WD와 AWD는 대체 무슨 차이고, 전륜 기반과 후륜 기반은 대체 뭐가 다르길래 매니아들이 길을 쓰고 굳이 둘을 구분하려 하는지까지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핵심 개념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대부분의 자동차가 4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어서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사고 파기사는 16이 아니라 총 4개의 바퀴 중 4개 바퀴를 굴린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4x4로 읽는데 넓은 의미의 사륜구동 크기법 중 하나입니다. 바퀴가 더 많은 화물차나 특수차들은 6x6이나 6x4, 8x4 등도 존재합니다. 4WD와 AWD는 각각 4휠 드라이브와 얼휠 드라이브로 읽는데요. 어차피 차는 바퀴가 4개니까 그게 그거긴 하지만 나름 관용적인 전문 용어라서 그 둘을 지칭하는 게 꽤 다릅니다. 4WD는 주로 파트타임 사륜구동에 쓰는 용어로서 앞뒤 구동축을 아예 기어로 잠가 앞뒤가 항상 같은 속도로 돌아가도록 강제로 고정시켜버립니다. 4WD도 모드가 몇 가지 있긴 하지만 특히 저속 모드는 바퀴가 쉽게 헛도는 저속 험로 탈출 전용이고, 바퀴가 잘 헛돌지 않는 포장도로에서는 앞뒤 구동축에 회전차가 전혀 없어 선회 불가이므로 위험해서 사용할 수 없는 모드입니다. 고로 꼭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버튼을 눌러 사용하니 파트타임으로 부릅니다. 여기서 잠깐, 이번 영상의 본론인 AWD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저희 지난 eLSD 영상을 아직 안 보셨다면 일단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AWD의 동력 분배 장치가 eLSD와 사실상 거의 같은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eLSD가 좌우 바퀴를 묶어주는 장치라면 사륜구동 장치는 같은 원리로 앞뒤 구동축을 묶어주는 장치거든요. 그 와중에 각 브랜드마다 사륜구동 시스템의 이름과 특성이 다른 것은 바로 앞뒤 구동축을 어디에 어떻게 연결할지와 언제 연결할지를 결정하는 로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아우디 기계식 사륜구동이 유명했던 건 eLSD가 없던 시절 기계식 LSD로 사용하던 토센 기어를 사륜구동의 앞뒤 동력 분배에 일찍부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우디 사륜구동의 장단점은 토센 LSD의 장단점과 똑같습니다. 토센이 그 당시엔 독보적인 LSD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eLSD를 당해낼 수가 없듯 최근의 사륜구동 장치들은 대부분 eLSD와 같은 전자제어 답한 클러치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우디 R8도 초기엔 토크 컨버터와 비슷한 비스커스 커플링이라는 장치로 사륜구동을 구현했지만 지금은 전자제어 답한 클러치를 씁니다. 아우디 쿼트로는 아직 기계식 토크 분배 장치를 고수하고 있지만 격한 홈로에서는 토센 특유의 한계를 쉽게 드러내다 보니 개량의 개량을 거듭하다 결국 몇 년 전에 쿼트로 울트라라는 전자제어 답한 클러치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페라리의 사륜구동 시스템인 4RM은 엔진에 전륜형 변속기와 후륜형 변속기가 앞뒤로 각각 달려있는 신기한 시스템인데, 전륜만큼은 결국 전자제어 답한 클러치를 통해 동력이 연결됩니다. 즉 최근의 사륜 시스템은 거의 다 전자제어 답한 클러치 방식입니다. 다만 그 답한 클러치가 어디에 어떻게 붙어있는지가 다를 뿐이죠. 사륜구동의 답한 클러치는 eLSD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구동력을 조절하는데, 답한 클러치를 그냥 세게 잠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답판의 압축 세기를 조절해서 진짜로 앞뒤 구동축을 서로 다른 구동력으로 굴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AWD는 풀타임 또는 상시 사륜구동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름만 보면 항상 4바퀴에 모두 구동력을 걸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AWD의 최신 트렌드는 연료 효율을 위해 평소에는 전륜이든 후륜이든 2바퀴 굴림으로 작동하다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잠깐씩 4바퀴를 굴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AWD가 4WD와 실질적으로 다른 점은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 라기보다는 운전자가 사륜 모드를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느냐와 사륜 모드에서도 고속주행이나 코너링이 가능한가 정도입니다. AWD가 사륜 모드에서도 격한 코너링이 가능한 이유는 앞뒤 구동축을 슬립이 가능한 답한 클러치로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앞뒤 구동축 연결부에 기어를 물리면 4WD, 슬립 가능한 답한 클러치를 쓰면 AWD인 것이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홈로용이냐 일상용이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사륜구동 동력 분배 장치의 답한 클러치를 압축시키면 클러치들이 붙으면서 마찰력으로 앞뒤 구동축이 연결되긴 하지만 코너링 시 앞뒤 바퀴 회전차가 발생할 때
타이어 그립이 클러치 마찰력보다 강하면 다판 클러치가 주지를 때리고 조금씩 미끌립니다. 예전 LSD 영상에서는 이 다판 미끌리는 소음을 채터링이라고 했었는데 사륜구동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판 클러치의 이런 유연함 덕분에 앞뒤 바퀴 회전차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내 바퀴가 노면을 꽉 붙잡은 채로 구동력을 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륜구동의 다판 클러치가 슬립을 일으키면 그만큼 구동력에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 손실은 대부분 발열과 소음으로 나타나고 일부는 또 다판 클러치의 마모로 이어집니다. 격한 주행을 많이 하면 클러치가 과열되기도 하고 클러치 마모가 심해지면 앞뒤 구동축 연결이 약해지면서 사륜구동의 효과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AWD의 출력과 연비가 떨어지는 이유이고 내구성과 함께 AWD가 대중화되기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기술은 계속 발전하죠. 센서와 전자 제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륜구동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앞뒤 구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하고 다시 풀어주는 게 가능해져 구동 효율과 내구성이 높아졌습니다. 사륜구동이라고 항상 네 바퀴를 굴려야만 좋은 게 아닙니다. 접지력이 충분할 때도 네 바퀴를 모두 굴리는 건 불필요한 낭비입니다. 그리고 다판 클러치 자체도 카본 코팅 등의 도입으로 내구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채터링 소음과 진동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동과 무게를 제외한 사륜구동의 단점 대부분이 해소되고 장점이 더욱 부각되면서 이제는 사륜구동 선택의 여지가 많아진 것이죠. 그럼 이제 사륜구동 장치의 앞뒤 구동력 배분을 파헤쳐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스포츠 드라이빙의 대표 주자인 BMW의 X드라이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후륜구동 기반의 X드라이브는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위해 앞뒤 구동력 배분 40대 60을 기본으로 하면서 최대 100%까지 앞이나 뒤로 구동력을 몰아줄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이건 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선 최대 100%까지 구동력을 몰아줄 수 있다는 표현은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네, 바로 LSD입니다. LSD에서 그 표현은 한쪽으로 구동력을 진짜 몰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구동축을 묶어서 좌우 접지력이 크게 다를 때도 혼자 헛돌지 않게 좌우 바퀴 회전수를 동일하게 해준다는 의미였는데요. 사륜구동은 앞뒤로 방향만 바뀌었을 뿐 LSD와 똑같습니다. 앞뒤 접지력 차이가 매우 크더라도 바퀴가 헛돌지 않게 해주는 모드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앞뒤 구동력 배분 40대 60을 기본으로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앞서 말했던 보다 적극적인 구동력 배분입니다. 이번엔 진짜로 앞뒤 구동력을 다르게 굴려주는 기능인데요. 아까와는 반대로 뒷바퀴가 헛돌 수 있는 세팅이란 말입니다. 전륜의 보조 구동축을 연결하는 다판 클러치 압력 조절로 구동력 편차를 구해납니다. 클러치를 최대한 강하게 물리면 앞뒤 바퀴가 똑같이 굴러가니 50대 50 배분이고 클러치를 약하게 물릴수록 보조 구동축에 나눠주는 구동력 줄어들다가 클러치를 완전히 풀어주면 메인 구동축만 남아 그냥 이륜 구동이 됩니다. 아무리 다판 클러치를 강하게 물려도 보조 구동축은 메인 구동축에 구동력을 나눠 갖는 것이므로 50% 배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다판 클러치를 꽉 물린 50대 50 배분이라고 하더라도 다판 클러치는 슬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립 한계에서 휠 스핀이 먼저 일어나는 건 구동력 손실이 적은 메인 구동축 바퀴입니다. 즉 메인 구동축의 구동력이 항상 보조 구동축보다 조금이라도 크니 전륜 기반 사륜과 후륜 기반 사륜의 한계 구동이 달라지고 덕분에 스포츠 주행 매니아들이 그 둘을 열심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시 구동력 배분으로 돌아와서 후륜 기반의 앞뒤 40대 60 기본 배분이라고 하면 왠지 동력 분배 장치가 항상 엔진 토크의 40%를 앞바퀴로 보내고 나머지 60%를 뒷바퀴로 보낸다는 뜻 같지만 아니야. 다판 클러치를 약하게 물리더라도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으면 앞뒤 바퀴 회전 속도가 같으므로 그냥 50대 50 배분입니다. 타이어 접지력을 넘어서는 출력이 가해졌을 때 비로소 뒷바퀴가 먼저 헛돌면서 앞뒤 바퀴 회전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때 앞뒤 바퀴에 전달되는 구동력 비율이 40대 60 정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정지 상태에서 악셀을 서서히 밟아가면 앞뒤 구동력이 비율대로 10대 15, 20대 30, 30대 45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20대 20, 30대 30, 40대 40으로 가다가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40대 50, 뒤쪽 휠스핀이 더 심해지면 40대 60까지 가는 것이죠. 기억해두세요. 바퀴 회전수 차이가 곧 구동력의 차이라는 것을요. 앞쪽 구동력을 약하게 설정할수록 뒷바퀴 휠스핀을 더 빠르게 굴릴 수 있고 그러면 파워 오버스티어나 드리프트를 더 자연스럽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전륜 기반 사륜차도 마찬가지로 후륜으로 가는 다판 클러치 압축 강도를 조절해서 앞뒤 구동력 배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다판 클러치를 완전히 풀면 그냥 전륜차가 되고 반대로 가능한 강하게 압축하면 앞뒤 구동력 배분 50대 50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전륜 기반 사륜차들은 후륜으로 적극적으로 구동을 한다기보다는 전륜 모드로 가속하다가 앞 그립이 모자라면 뒤쪽으로 구동력 일부를 나눠줘서 최적의 그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세팅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륜 기반 사륜차도 드리프트를 하는 시대죠. 8년 전 포드 포커스 RS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GR 야리스와 A45 AMG까지 모두 전륜 기반 사륜 구동인데 드리프트 모드가 있습니다. 아니, 전륜 기반이면 다판 클러치를 아무리 조여도 후륜 구동력 50%가 한계 아닌가? 그걸로 드리프트는 안 될 텐데. 그쵸, 보통은 그게 맞는데 스포츠 모델 한정으로 후륜 쪽 디퍼런셜에 신기한 트릭이 들어옵니다. 포커스 RS와 GR 야리스는 후륜 디프가 전륜 디프보다 1에서 2% 빨리 회전하도록 기어비를 세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륜 다판 클러치가 최대로 작동하는 드리프트 모드가 되면 전륜보다 후륜 회전수가 약간 더 많아지고 그립 한계에서 뒷바퀴가 먼저 미끄러집니다. 바퀴의 회전수 차이가 곧 구동력 편차라고 했었죠. 이 방법으로 전륜 기반이지만 후륜의 70%까지 구동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신기하죠? 여기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면 다판 클러치를 조금씩 풀어주면서 구동력 배분을 앞뒤 30대 70에서 50대 50이나 70대 30 등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다판 클러치의 내구성이 좋아지면서 가능해진 것들인데 앞뒤 바퀴의 회전 속도가 같은 50대 50 배분의 트랙 모드로 격한 그립 주행을 계속하다 보면 앞뒤 디프의 기계적 회전수가 다른 것을 다판 클러치가 계속 슬립하면서 받아주다 보니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원래 안되는 드리프트를 되게 한다고 네가 고생이 많다. 참고로 A45는 기어비 트릭이 아니라 후륜 디프 양쪽에 좌우 개별 다판 클러치를 전자 제어하여 코너링 시 외축륜에만 출력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드리프트 모드를 구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 과열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겠네요. 이쯤에서 한때 논란이었던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아직도 기계식을 고집하고 있는 아우디 A4나 A6 등의 쿼트로는 전륜 기반일까요? 후륜 기반일까요? 기본 모델이 전륜 구동이니까 전륜 기반이다. 아니지, 전륜이 새로 배치니까 후륜 기반이지 등등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둘 다 아니다 입니다. A3나 TT 등의 가로 배치 엔진차들의 쿼트로는 후륜 구동 측이 다판 클러치로 연결된 전륜 기반이 분명하죠. 그리고 효율과 험로 성능이 강화된 최신의 쿼트로 울트라도 후륜 구동 측이 다판 클러치로 연결된 전륜 기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헬리컬 기어로 대표되는 셀프 로킹, 토센 방식의 기계식 쿼트로는 기계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구동측이 없습니다. 토센 LSD의 좌우 바퀴와 마찬가지로 앞뒤 구동력 차이가 TBR을 넘어가면 앞뒤 구동측이 각각 겉돌 수 있습니다. 최신의 토센 쿼트로는 BMW X드라이브처럼 기본 구동력 배분이 스포티한 구동을 추구하는 앞뒤 40대 60의 비대칭 설계로 후륜 기반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지만 여전히 토생 방식 특성상 메인 구동측이 따로 없어 상황에 따라 앞쪽이든 뒤쪽이든 슬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로 아우디의 기계식 쿼트로는 전륜 기반, 후륜 기반이 따로 없으면서 사륜 모드 해제가 불가한 독보적인 말 그대로 풀타임 사륜 구동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제 사륜 구동의 원리는 알겠는데 그래서 사륜 구동 옵션을 넣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결국 이 문제란 말이죠. 이쯤 설명했으니 그냥 대놓고 속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륜 기반이든 후륜 기반이든 사륜 구동은 스포츠 주행에 맞지 않아요. 차를 좀 신나게 미끄러뜨리려고 하면 어떻게든 그립을 되찾으려고 하거든요.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실 분들은 사륜 빼시고 그 외엔 다 사륜 넣으시면 됩니다. 돈은 더 들지만 주행 안전장치처럼 언젠간 잘 써먹을 일이 있을 겁니다. 단 사륜 구동은 그립이 모자랄 땐 가속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이고 브레이킹이나 선행 능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아, 그러고 보니 후륜 모드가 따로 있는 사륜 M을 타면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되는구나. 끝.